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가자하회로 진행의 손진입니다. 최근 휴가철을 비롯해서 곧 다가올 추석 명절만 되면 공항에 인파가 몰려서 북적거리는 모습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횟수가 많아진 만큼 거기서 머무는 기간도 참 많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이럴 때 해외에 내 집이 있다면 어떨까라는 상상 참 많이 하셨을 텐데요. 해외에서 값비싼 호텔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 편안하게 머물다가 귀국 후에는 든든한 투자처로 사용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죠. 오늘도 이 카멜레온 같은 매력을 가진 부동산 이야기 저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시죠.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유료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부동산 투자 가자해외로 지금 시작합니다. 해외 부동산을 향한 거침없는 하이킥이 시작됐습니다. 아는 사람만 큰돈 벌 수 있다는 해외 부동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부동산 투자를 책임져줄 전문가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카라의 김진성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카라 김진성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을 알아볼 텐데요. 그중에서도 서부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제가 캘리포니아를 공부하면서 재밌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요즘 검색창에 캘리포니아라고 검색하면 어떤 것들이 제일 먼저 뜨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캘리포니아 하면은 저희한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오렌지, 그리고 태양, 바다, 아마 이런 게 생각나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들도 참 많이 뜨는데요. 제가 재밌게 봤던 게 캘리포니아에 투자한 연예인들 리스트가 쫙 뜨더라고요. 대기업 자제들부터 시작해서 탑 연예인들까지 실제로 이민을 오거나 투자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캘리포니아에서 유학생활을 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곳인데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캘리포니아의 매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캘리포니아 그러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아메리칸 드림, 저희가 생각하는 그 꿈속의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우선은 그 날씨가 1년 내내 온화합니다. 비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날씨가 굉장히 따뜻한 게 첫 번째고요. 또 그로 인해서 영화 사업이 굉장히 발전이 돼 있습니다. 영화 사업이 발전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영화 사업에 관련되는 또 다른 그런 산업도 발전이 돼 있고요. 또 많은 그 외국인들, 이주민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캘리포니아입니다. 이제 그 영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일자리가 많다는 부분도 있고 날씨가 따뜻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항상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곳이 캘리포니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캘리포니아를 오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캘리포니아의 매력은 미국 내에서도 미국 사람들도 와서 살고 싶어 할 만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돼 있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다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학군이 굉장히 좋습니다. 학군이 좋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교육 때문에 또 캘리포니아로 많이 오시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기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살기가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적게 듭니다. 가령 뉴욕 같은 곳에서 살게 되면은 자동차가 이제 겨울에 눈이 오고 이래서 밑에 차가 이제 그 바닥이 많이 닳아서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옷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데 캘리포니아는 사계절이 온화하기 때문에 옷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굉장히 경제적인 면에서 어떤 좋은 면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캘리포니아,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중에서도 가장 따뜻한 지역으로 많이들 오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투자하기도 좋고 살기 좋은 지역 탑 10을 꼽아봤습니다. 대표님, 가장 먼저 소개해 주실 지역 어떤 곳인가요? 예, 캘리포니아 그러면 사실은 어느 지역에 사셔도 그렇게 후회하시거나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도 또 나름대로 그 도시마다 특징들이 있고 또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굉장히 좀 천차만별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도시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우선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살기 좋고 두 번째로 이제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제 임대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10곳의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지역이 이제 바로
뮤리에따라는 지역입니다. 뮤리에따 그러시면 굉장히 낯선 분이 많으실 겁니다. 비단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도 뮤리에따가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LA나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는 분도 뮤리에따가 어떤 지역인지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 뮤리에따는 이제 제일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안전한 도시, 그리고 떠오르는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뮤리에따를 저희가 10위로 꼽아봤는데요. 우선 뮤리에따의 어떤 전경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시다시피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사막. 여기 보시는 이제 산이 이제 산 하시엔토라고 해서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의 산입니다. 여기는 6월까지 눈이 쌓여 있는 그런 만년설을 보여주는 그런 산인데요. 그 산 하시엔토를 기준으로 해서 평범한 그런 평탄한 사막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신도시가 뮤리에따입니다. 그래서 뮤리에따 지역은 굉장히 좀 덥고, 하지만 비가 전혀 오지 않아서 어떤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분이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찾아주시는 도시이고요. 또 근처에 온천이 있어서 굉장히 관광객들이 또 많이 오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뮤리에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막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주택장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뮤리에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리에따는 가장 큰 도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LA인데요. 로스앤젤레스에서 LA에서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차가 막히면 2시간 정도, 우리 거리로 따지면은 대전 정도, LA 기준으로 했을 때 대전 정도에 위치한 그런 도시가 뮤리에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샌디에고에서는 차로 1시간 한 20분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LA와 샌디에고 중간에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은 사막 지역이고요. 인구는 한 7만 명밖에 안 됩니다. 7만 명밖에 안 돼서 새로운 도시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인구가 유입되고 새로운 주택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구가 7만밖에 안 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와이너리가 지역에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좀 특수한 부분인 게, 사막 지역이라고 해도 물만 주면은 이게 굉장히 옥토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와이너리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사막이고 또 온천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뮤리에따의 특징은 와이너리가 많고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뮤리에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커가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치안이 우수합니다. 치안이 우수한 게 미국 전체 내에서 얼바인담으로 2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을 열어놓고 어딜 간다 그래도 도둑이 들지 않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가족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뮤리에따라는 지역에서 뮤리에따 지역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중간 가격은 31만 불입니다.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이 70만 불, 80만 불 하는 데 비해서 뮤리에따는 31만 불입니다. 31만 불이라고 그러면은 미국 전체의 중간 가격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젊은 친구들, 특히 이제 새로 일을 시작하는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 집을 구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뮤리에따 지역이 선택지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뮤리에따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주택 가격이 싸다 보니까 점점점 주택을 많이 지어서 이 동네가 점점점 팽창하는 그런 도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가구당 평균 소득이 한 7만 4천 불입니다. 7만 4천 불이라고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도 중간 소득 이상이 되고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좀 동네가 안정적이고 앞으로 커 나갈 수 있고, 또 상업적인 면에서도 가계 소득이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하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와인 생산지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미국 내에서는 행정 중심지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이 알아볼 텐데요. 대표님, 어떤 지역인가요? 예, 구이도 또 우리 한국 분들한테 굉장히 좀 생소하신 지역인데요. 레드랜즈라는 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땅이 이렇게 좀 붉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레드랜즈가 이제 구이에 뽑혀 있습니다. 레드랜즈는 말 그대로 LA하고 리버사이드 카운티 중간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백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동네이고요. 또 스포츠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좀 발달이 돼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레드랜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리에따하고 비슷하게 인구가 한 7만 명 정도 되고요. 대부분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문직에 종사합니다. 의사라든가 학교 교수라든가, 근처에 이제 UC 리버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교수들이 이제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학군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안이 우수하고 주택 중간 가격은 한 31만 불이니까 뮤리에따하고 비슷합니다. 평균 임대료는 한 1,200불 정도 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위치 부분인데 제가 위치를 먼저 소개 안 드리고 지역을 먼저 소개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로스앤젤레스하고 샌디에고하고 여기가 팜스프링스 요 세 지역입니다. 레즈랜드는 말 그대로 이 삼각 델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LA에서 가기도 가깝고 샌디에고에서 가기도 가깝고 팜스프링스에서 가기도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은 말 그대로 어떤 이동을 하고 이렇게 뭐 어떤 그 휴양 이런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거주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LA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 샌디에고로 출퇴근하시는 분, 팜스프링스로 출퇴근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모여서 사시는 동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자체가 굉장히 조용하고 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동네의 어떤 친밀감 그런 부분이 있는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즈랜드 같은 경우는 LA에서 조금 내가 그 떨어져서 좀 조용한 그런 도시에서 좀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좀 적합한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레드랜드 지역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세크라멘토 지역을 살펴볼 텐데요. 캘리포니아의 주도이기도 한 곳입니다. 대표님 어떤 곳인가요? 예, 그 세크라멘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분들이 이제 잘못 이해하시는 게 뭐냐면 캘리포니아의 수도가 어디냐 물어보면은 샌프란시스코나 LA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의 주도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도는 세크라멘토입니다. 세크라멘토는 말 그대로 행정도시입니다. 사실은 행정도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미국 내에서도 LA보다도 작고 샌프란시스코보다도 작고 샌디에고보다도 작습니다. 경제력이라든가 인구 면에서는 분명히 한 세 번째, 네 번째 되는 그런 지역인데 하지만 미국 내 모든 정치,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모든 정치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법률이라든가 행정이랑 이런 부분이 다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저희 나라로 비교하자면 세종특별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세크라멘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세크라멘토는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부에 위치하고 있고 샌프란시스코로 봤을 때는 동북 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크라멘토는 특별히 뭐 바다를 접하지도 않고 사막을 접하지도 않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크라멘토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캘리포니아 내의 주도로서 모든 도시의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장한다고 보면 모든 그 캘리포니아의 공무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세크라멘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는 약 50만입니다. 인구는 약 50만이고 말씀드렸듯이 캘리포니아의 주도입니다. 행정직 공무원들이 많이 살고 또 그 자녀들이 세크라멘토에 거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군도 우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세크라멘토는 이제 어떤 경제를 유발하고 이런 도시기보다 행정 도시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활동적인 것보다는 좀 쉬는 부분을 좋아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동네가 공원과 와이너리가 풍부합니다. 이 와이너리라는 거는 이제 세크라멘토 주위에서 뭐 나파밸리도 근처에 가깝게 있지만 세크라멘토 주위에 또 굉장히 이런 와이너리가 많습니다. 또 하나 이제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세크라멘토에는 또 요양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이런 시설이 많는데 그 많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공원과 와이너리가 많고 또 동네가 조용하다 보니까 조용히 휴양을 하시면서 쉬시려고 그러는 분이 많이 오시는 지역이 바로 세크라멘토입니다. 그래서 세크라멘토는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미국에 가신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좀 전원 생활도 좀 즐기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멀지 않고 편의를 원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적합한 지역이 이 세크라멘토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세크라멘토의 중간 주택 가격은 24만 불입니다. 굉장히 뭐 24만 불이라고 그러면은 남가주에 있는 뮤리에따라든가 레드랜드보다도 싼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을 가지고도 세크라멘토에는 집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든가 어떤 전원 생활을 하시면서 좀 편하게 미국에서 살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 세크라멘토 지역이 적합한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세크라멘토 지역도 살펴봤습니다. 다음 지역은 조기 유학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눈독 들을 지역인 것 같은데요. 특히 학군이 좋고 명문고가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특히 대표님이 살고 있는 곳이라서 할 얘기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 지역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뭐 다음 지역이 이제 레이크 포레스트라는 지역인데요. 이름 그대로 레이크와 포레스트, 말 그대로 호수와 나무가 그런 공존하는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레이크 포레스트라는 동네는 뭐 잘 모르시는 동네도 굉장히 많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레이크 포레스트는 쉽게 생각하시면 얼바인하고 붙어 있는 동네. 하지만 얼바인보다 집값이 싼 동네. 하지만 모든 학군이란가 이런 부분은 얼바인에 버금가는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되실 수 있는 동네입니다. 사실은 이제 레이크 포레스트가 개발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인근의 엘도로라는 그런 그 미 해병대 그 항공 기지가 있었습니다. 공항이 있고 여러 가지 기지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공원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얼바인에 편입되고 대부분은 이제 레이크 포레스트 지역으로 이제 편입이 됐는데요. 그 엘토로 미 해병단 기지, 그 항공 기지가 개발되면서 동네가 자연스럽게 개발이 된 동네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레이크 포레스트에는 첨단 기업들이 또 많이 처음부터 입주를 해서 굉장히 어떤 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육성되어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레이크 포레스트도 마찬가지로 그 뮤리에타나 이런 남가주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구릉이 없고 평지에 놓여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멀리 보이시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 하시엔토 산이고 그 산이 이제 산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평지에서는 대부분이 만년설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산이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그 산을 또 마찬가지로 끼고서 그 레이크 포레스트가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크 포레스트는 말씀드렸듯이 LA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하고 있고 바로 그 옆에가 얼바인이다. 얼바인하고 붙어 있는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는 한 8만 2천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얼바인이 한 20만 명 된다 그러면 얼바인이 한 반보다 조금 작은 그런 인구를 가진 동네이고요. 대신에 일자리가 풍부합니다. 이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듯이 레이크 포레스트가 생기면서 어떤 그 첨단 산업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파생되는 부품 사업이라든가 또 관련되는 사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미국 내에 일자리로 봤을 때는 전체 10위에 이를 만큼 일자리가 풍부한 동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에 종사하신다든가 혹시 뭐 첨단 산업 쪽에 어떤 창업을 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면은 레이크 포레스트에 가셔서 창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학군이 우수합니다. 얼바인이 미국 전체 내에서 학군이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레이크 포레스트가 얼바인하고 붙어 있으면 서로 경쟁할 정도로 레이크 포레스트도 학군이 좋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려 고교 졸업률이 95.8%입니다. 그러니까 고교 대부분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은 이제 고등학교까지가 이제 무상교육인데 무상교육이지만 학생들이 중간에 관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레이크 포레스트는 학군이 우수하고 어떤 학업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무려 95.8%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좀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엘토로 그 해병대 기지를 개발을 하면서 거기를 뭐 주택단지를 지은 게 아니라 그거를 말 그대로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원하고 또 레이크레이션 시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레이크 포레스트에서 포레스트 말고 레이크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드린 부분은 뭐냐면 호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호수를 기준으로 해서 뭐 요트를 즐기시는 분, 뭐 조정을 즐기시는 분, 카약을 즐기시는 분, 보트를 여러 가지 수상 그 레크레이션을 좀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레이크 포레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과 레크레이션 시설이 많다. 중간 주택 가격은 54만 3,000불 정도 됩니다. 54만 3,000불이면 말씀드렸던 뮤리에타나 레드랜드나 세크라멘토보다는 분명히 높지만 얼바인이나 뭐 애나힐스나 다른 그 오렌지 카운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그런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크 포레스트 만약에 얼바인에 그 자녀를 보내고 싶고 또 미국 내 자녀 교육을 시키고 싶고 내 어떤 일자리를 찾고 싶은데 찾아서 미국을 가시고자 하는데 문제는 주택 가격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꼭 고려하셔야 될 동네 중에 하나가 레이크 포레스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레이크 포레스트 지역까지 살펴봤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생각했던 도시가 과연 10위 안에 들었을지 살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외에도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한 도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다음에 소개해드릴 도시는 이제 데이비스라는 동네입니다. 데이비스는 뭐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지만 또 한국에서는 학부모님들은 좀 많이 아는 지역입니다. 데이비스는 뭐냐면 UC 데이비스로 굉장히 유명한 그 곳입니다. UC 데이비스는 그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UC 계열의 본부가 있는 곳이 바로 UC 데이비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UC 그 데이비스가 있는 데이비스는 우리로 얘기하면 학교 말 그대로 대학촌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데이비스는 어디 있냐면 샌프란시스코와 세크라멘토 사이에 있습니다. 세크라멘토 쪽에 가깝게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크라멘토는 캘리포니아의 주도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과 모든 뭐 법적인 법률 이런 부분이 세크라멘토에 몰려 있다 그러면 모든 캘리포니아의 대학 교육은 데이비스에 몰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크라멘토 바로 근처에 데이비스가 있고요. 데이비스는 인구가 6만 6천 명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UC 계열의 본부가 있는 만큼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가장 큰 주립대학이 위치해 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치안이 안전하고 학군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미국을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데이비스도 한번 고려의 대상으로 넣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원과 레크레이션 시설이 풍부하고 주택 중간 가격은 53만 7천 불입니다. 다소 좀 높은 감은 있지만 세크라멘토에 비해서 높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샌프란시스코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UC 데이비스 쪽도 한번 그 아이들 교육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월 평균 임대료는 한 1,300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UC 데이비스가 있는 데이비스는 대학촌이고 또 아이들 교육을 시키기에는 좋다. 하지만 그 주택 중간 가격이 샌프란시스코보다는 저렴하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한번 그 나중에 자녀 교육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한번 그 선택지로 데이비스를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녀 교육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곳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6위 욜로 카운티의 데이비스 지역까지 살펴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날씨에 가장 생각나는 도시가 바로 이곳입니다. 대표님, 이곳 어느 곳인가요? 예, 다음 소개해드릴 곳은 좀 가볍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맨하튼 비치인데요. 맨하튼 비치는 뭐로 유명하냐면 비치발리볼의 고향입니다. 홈타운 오브 비치발리볼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치발리볼 대회를 이곳에서 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바닷가에 바로 이제 그 비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뭐 서핑도 즐기고 여러 가지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그런 곳이 맨하탄 비치가 되겠습니다. 맨하탄 비치는 LA 서쪽 끝에 있습니다.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고요. LA 끝에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인구는 3만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1912년도에 그 도시로 승격될 만큼 그렇게 역사를 갖고 있는 동네입니다. 치안이 안전하고 유명 관광지고 학군이 우수하다. 이거는 뭐 그 맨하탄 비치로서 가져야 될 특징은 아니지만 그래도 LA 내에서도 좀 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수하기 때문에 좀 좋은 그런 어떤 선택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택 중간 가격은 140만 불입니다. 왜 140만 불이냐면 대부분의 집들이 비치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가장 집값이 비싼 게 바닷가가 보이는 집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한 140만 불 정도의 주택 가격을 갖고 있는데 반면에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14만 불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소득이 높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미국에 가셔서 내가 어떤 그 부촌에서 좀 살고 싶다, 그 다음에 바다를 매일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맨하탄 비치를 한번 선택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평균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높아서 한 2,000불 정도 되고 있고요. 뭐 맨하탄 비치는 사실 말씀드리면 한국 분들이 별로 많이 가시는 지역은 아닌데. 하지만은 미국에 가서 만약에 뭐 살고 싶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바다에서 좀 즐기면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울리는 도시가 맨하탄 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지역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도시이기도 한데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 인터넷 검색 사이트 본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유명 관광지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대표님, 이 지역 어딘가요? 예,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동네는 마운틴뷰입니다. 뭐 우리 말 그대로 그 산이 보이는 그런 동네라는 뜻인데요. 마운틴뷰는 뭐 예전에는 굉장히 유명하지 않고 뭐 조그만 동네였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구글의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구글의 본사가 있는 곳인데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산호세, 실리콘밸리의 바로 위에 있는 그런 동네가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한 8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동네인데 그 인구의 대부분이 뭐 구글 본사나 구글에 관련되는 일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 뭐 치안이 안전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어떤 대도시 그 캘리포니아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동네마다 다 공원과 레크레이션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창업하는 기업들도 직원들의 어떤 그런 생활, 거주의 어떤 편의성과 함께 어떤 즐길거리, 생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항상 본사를 결정하는데 구글이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마운틴뷰를 택한 것 같습니다. 뭐 구글에 있는 그 직원들의 자녀들이 또 그곳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군이 우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최상입니다. 특히 이제 그 마운틴뷰도 그렇지만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학교들이 대부분이 미국 내에서도 그 학업 성적이 굉장히 좋고 우수한 지역으로 많이 꼽히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운틴뷰도 마찬가지로 학군이 미국 내에서 최우수 학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중간 가격은 88만 불입니다. 88만 불. 맨하탄 비치보다는 싸지만 뭐 북가주로 올라다 보면 아무래도 집값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본사가 있는 마운틴뷰도 마찬가지로 88만 불이 중간 가격이고요. 가구당 평균 소득은 한 10만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굉장히 상위층들이 또 살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대료는 한 1,700 정도 되고요. 마운틴 뷰는 말씀드렸듯이 구글의 본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실리콘밸리는 집값이 굉장히 비싼데 반면에 집값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에 속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샌프란시스코나 실리콘밸리 쪽에 자녀를 유학시키거나 그쪽으로 이주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마운틴 뷰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그런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샌프란시스코의 마운틴 뷰 지역까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부동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고민 토로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고민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달러라는 안전 자산이 확보된다.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익성이 안정적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본인을 위해서나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할 때도 또 이민을 갈 때도 최상의 선택의 조건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만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미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어서 3위 지역도 소개해 주시죠. 예, 3위는 이제 한국 분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동네입니다. 뭐 자녀 교육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동네인데 바로 그 펠로알토입니다. 펠로알토는 어디냐면 뭐 제가 지도로 좀 설명해드리면 바로 산호세 위에 있는 동네인데요. 이 펠로알토가 왜 유명하냐면 바로 스탠포드 대학이 위치한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스탠포드가 위치해 있어서 이 지역이 한국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실리콘밸리가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펠로알토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인구는 한 6만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동네인데 말씀드렸듯이 실리콘밸리의 탄생지가 바로 펠로알토입니다. 그래서 펠로알토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리콘밸리 지역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과연 왜 생겼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가장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스탠포드 대학이 거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거기서 연구가 이루어져서 실리콘밸리가 형성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실리콘밸리다 보니까 대부분 기업들이 하이텍 관련되는 기업들이 많고요. 학군은 뭐 말씀드렸듯이 미국 내에서 최우수 학군입니다. 미국에서 뭐 그 학교를 평가하는 점수뿐만 아니고 그 미국의 명문대학 진학률에서도 가장 높은 그런 학교들을 그 합격률을 자랑하는 학교들이 위치한 곳이 바로 펠로알토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주택 중간 가격인데요. 주택 중간 가격이 펠로알토 같은 경우는 150만 불입니다. 150만 불 정도를 투자를 하셔야만이 펠로알토의 주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펠로알토에 살고 싶은 분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펠로알토에 거주하시고 싶은 분이 많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서 무려 150만 불까지 올랐다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실리콘밸리에 하이텍 사업이 있고 스탠포드 대학이 위치해서 학군이 좋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 펠로알토에 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이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가구당 평균 소득은 이제 13만 6천 불. 왜냐하면 실리콘밸리 쪽에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가계당 소득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편의 시설이나 이런 게 최상급으로 갖춰진 동네가 펠로알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실리콘밸리에 뭐 취직을 한다든지 스탠포드에 진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 펠로알토가 어떤 꿈의 동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생각하시고 또 말씀드렸듯이 중간 주택 가격 자체도 살펴보시면서 펠로알토에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스탠포드 대학이 위치해 있어서 더 유명한 곳이죠. 샌프란시스코의 펠로알토 지역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지역은 한국 내에서 유명 연예인 부부가 투자를 해서 핫해진 지역인데요. 이미 미국 내에서는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최고의 학군을 자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대표님, 이 지역 어떤 지역인가요? 예, 2위 지역이 이제 얼바인입니다. 얼바인은 뭐 한국 분들이 너무나 많이 아는 그 도시이고 또 텔레비에서도 너무 많이 그런 알려진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소개를 하기가 껄끄러울 정도로 너무 많이 알려진 동네이긴 한데요. 얼바인은 어디냐면은 그 LA에서 차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얼바인은 뭐 생긴 지는 1970년대 초반에 생겼고요. 왜 얼바인이냐 그러면 이 얼바인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얼바인가가 얼바인이라는 동네를 개발을 해서 시를 지었는데 그 시 이름이 바로 얼바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얼바인의 시장이 두 분이 한국 분입니다. 한 분은 이제 강석기 시장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최석호 시장이 하셔서 얼바인은 한국 분들이 시장을 한 그런 동네이기도 해서 너무나 한국 분들에 알려져 있고 지금도 한국 분들이 굉장히 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24만 명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항상 안전한 도시 1위에 꼽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가 얼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수기업이 많고 일자리가 풍부합니다. 뭐 학구는 말씀드렸듯이 뭐 미국 전체 내에서 우수하고 또 우수하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점점 더 우수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교 졸업률이 무려 97%고요. 미국에서 가장 쾌적한 도시에도 또 꼽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얼바인은 뭐 사실은 치안, 학군, 그다음에 생활, 또 즐길 거리 모든 것이 갖춰진 동네가 얼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주택 중간 가격은 68만 8천 불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분들은 그럼 얼바인 지역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거는 콘도라든가 모든 것을 포함된 가격이고 우리 한국 분들이 선호하시는 그런 주택은 대부분이 100만 달러 이상입니다. 특히 요새 새로 신규 단지로 지어지는 지역이 대부분이 150만 불, 200만 불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얼바인을 투자를 하실 때는 어디에 내가 중점을 둘 것인가를 굉장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 것이냐 아니면 자녀 교육을 해서 잠시 머무를 것이냐를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살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또 너무 싼 집을 사셔도 안 되고 또 내가 잠시 머물다 가는데 너무 비싼 투자를 하셔도 안 되는 부분이 얼바인 지역이기 때문에 얼바인 지역은 중간 주택 가격보다도 내가 사는 곳인지 내가 머물다 가시는 건지를 분명히 결정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의 얼바인 지역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1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마 이 지역 이름 들으시면 왜 1위인지 알겠다라고 납득이 가실 겁니다. 유명 관광지로도 유명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서 풍부한 일자리를 자랑하고 있는 곳인데요. 대표님, 이 지역 어느 곳인가요? 예, 1위는 바로 샌디에고입니다. 샌디에고는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국제 도시이기도 합니다. 샌디에고 지역은 이제 저희 나라하고는 또 굉장히 관계가 깊은 게 이제 미국 7함대의 기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남쪽으로는 멕시코하고 국경을 이루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곳이 또 샌디에고이기도 합니다. 샌디에고는 말씀드렸듯이 LA에서 차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고요. 멕시코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국제 도시가 되겠습니다. 또 반면에 태평양과 면에 있어서 바다 쪽이 면에 있어서 굉장히 해양이라든가 수산 쪽에 관련되는 사업들이 또 굉장히 발전해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하겠습니다. 인구는 135만 명입니다. 135만 명으로서 캘리포니아에서는 LA 다음으로 큰 동네가 바로 샌디에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샌디에고에 사시는 분들은 항상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미에서 행복지수가 7위인 동네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당연히고 전체 미국으로 봤을 때 샌디에고에서 내가 살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게 바로 전체 7위일 정도로 샌디에고는 여러 사람들이 살면서 만족해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인종 그리고 온화한 기후, 인종이 뭐 한국뿐만 아니라 백인, 흑인 그리고 멕시칸 여러 인종들이 어울려서 사는 곳이 바로 샌디에고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월드라든가 그다음에 이쪽에는 주라든가 영화에서 굉장히 배경으로 많이 나오는 곳이 또 바로 샌디에고입니다. 그래서 샌디에고가 굉장히 볼거리가 많아서 샌디에고에 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에 티와나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기업들이 위치해 있지만 그 외에도 캘콤이라든가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샌디에고라고 하겠습니다. 가구당 평균 소득은 6만 6천 불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6만 6천 불이라고 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맨하탄 비치나 실리콘밸리 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6만 6천 불은 멕시코 국경을 끼고 있는 지역, 멕시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까지 평균 합산이 되다 보니까 6만 6천 불인데 만약에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전체 소득 자체가 실리콘밸리나 맨하탄 비치에 결코 뒤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굉장히 또 많이 사는 지역이 샌디에고이기도 합니다. 주택 중간 가격은 46만 3천 불, 상대적으로 맨하탄 비치라든가 LA라든가 오렌지 카운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은 가격은 낮지만은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굉장히 높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 평균 임대료는 1,400불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샌디에고 지역은 미국에 진출해서 일을 하고 싶으신 분, 또 하나는 자녀들하고 내가 즐기면서 좀 만족하면서 사시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가장 어울리는 동네가 샌디에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살기도 좋고 투자하기도 좋은 캘리포니아 탑10 지역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미국 중에서도 미래 가치가 높은 알짜 투자처 준비했으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방송을 보시다가
소개되는 해외 부동산 투자 계획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바로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유료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 여러분의 해외 부동산 컨설팅 해드리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오늘은 어떤 투자자가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을 가지고 왔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2명을 둔 5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두 아이 모두 유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기숙사가 있는 곳으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내가 너무 아이들 걱정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일대에 투자를 해놓고 아이들을 보러 갈 때는 그곳에 체류하면서 비용도 좀 줄여볼까 하는데 적절한 투자처가 있을까요? 네, 2명의 유학생 자녀를 둔 50대 직장인 사연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 사연 굉장히 현실적이고 유학생으로서 공감이 되는 사연이기도 하는데요. 대표님, 이런 사연들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얼바인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뭐 저희 고객분 중에 한 분도 이런 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자녀가 둘이 아니라 셋인데 셋이 각각의 동네에 살았습니다. 어머니하고 이제 뭐 그 아들하고 살고 딸 둘이 다른 동네에 살다가 결국은 이제 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얼바인의 주택을 구입하고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제 비용도 절감이 됐지만 무엇보다도 가족끼리 이렇게 의지하면서 사는 거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전형적인 그 미국의 조기 유학 보내는 그런 가정의 사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해외 부동산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주택의 개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여행할 때는 숙소로 쓰고 또 귀국 후에는 투자처로 사용할 수 있는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한 투자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럼 과거에는 이제 뭐 꼭 집을 사면 거기에 오래 살고 렌트를 오래 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바뀐 게 뭐냐면은 그 에어비앤비라는 게 생겼습니다. 한국은 이제 에어비앤비가 뭐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요. 미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는 에어비앤비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같은 거로 등록을 하고 에어비앤비 등록을 해서 수익을 올리고 또 내가 가서 살 때는 그 적당한 기간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직접 또 운영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민박집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또 운영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민박집이라든가 하숙집 같은데 렌트를 주시고 수익을 올리시고 본인이 이제 가서 또 하숙이나 이렇게 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또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떤 활용이라든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서 방법을 찾으시면 그 본인한테 맞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에어비앤비로 활용했을 때 평균적으로 임대 소득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제가 이제 얼마 있다가 그 LA를 가야 돼서 에어비앤비를 알아봤는데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방이 3개인 경우에, 그러니까 뭐 그 침실 2개인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루에 무려 25만 원을 합니다. 25만 원. 하루에 25만 원이니까 뭐 한 250불이면 한 달 잡으면 방이 비어도 뭐 이익이 한 5,000불 이상이 나오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수익률이 높은 상대적으로 그냥 월 임대 주는 것보다는 에어비앤비를 활용하시면 그런 부분에서 수익률이 훨씬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 의뢰인께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들이 유학생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유학생을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미국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 특히 뉴욕에서 유학생을 하는 경우에는 체류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오히려 집을 사는 것이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대표님 맞춤 컨설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고객처럼 캘리포니아 쪽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뭐 교육비는 뭐 뉴욕이나 그 캘리포니아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뉴욕 같은 경우는 왜 비용이 많이 드냐면 춥기 때문에 난방비라든가 그 다음에 의류라든가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추가로 많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는 이제 말 그대로 따뜻하다 보니까 이렇게 난방비나 이런 게 적게 들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이제 이주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니까 대부분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뭐 학군 존, 얼바인이나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학군이라는 게 얼바인이 뭐 그 우수한 것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그 소개드렸던 그 지역들 같이 여러 지역이 또 학군도 좋고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자녀들 교육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하지만 학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있는
그런 지역을 좀 선택을 하셔서 그 뉴욕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이주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녀 같은 경우가 이제 장기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주를 해서 임대를 해서 뭐 그 가격을 날리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집을 구입을 하셔서 장기간 하셨다가 나중에 적당한 시기가 되고 아이 자녀들이 다 컸을 때는 그 집을 처분하시는 그런 방법이 제가 생각할 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는 크레딧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미국에 가 있기 때문에 크레딧을 차근차근 쌓아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론을 받아서 조금 더 저렴하게 미국 집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미성년자니까 뭐 집을 구입하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커가면서 신용도가 계속 쌓아지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처음에 집을 샀다가 나중에 이제 그 집을 뭐 자녀 이름으로 바꾸면서 재융주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집을 팔고 자녀들이 이제 충분히 신용이 쌓였으면 그거를 우리로 얘기하면 뭐 시드머니로 만들어서 집을 구입하는 그런 방법.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많이 하시는 그 전형적인 미국의 부동산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뭐 그런 방법을 택하셔서 하시면 제가 볼 땐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매우 낮아서 이런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다가 나도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유료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저는 잠시 후 미국 중에서도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는 알짜 투자처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좋은 부동산은 많다고 하죠. 오늘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알짜 투자처 준비했습니다. 이민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본인을 위한 노후 대비용 혹은 자녀들을 위한 투자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소개되는 해외 부동산에 궁금증이 생기시면 지금 바로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유료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해외 부동산 알짜 투자처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투자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포레스트 주택입니다. 위치는 레이크 포레스트 일대에 위치하고 있고요. 준공연도는 1989년도입니다. 면적은 건물과 대지 모두 172제곱미터고요. 구조는 총 2층으로 방 3개와 욕실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상실 투자 금액은 69만 8천 달러로 예상됩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포레스트 주택을 살펴봤는데요. 이 학군도 좋은 이 지역, 입지 요건이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예, 뭐 레이크 포레스트는 제가 그 좀 전에 그 도시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드리면 레이크 포레스트는 얼바인하고 붙어 있는 동네고 학군이 얼바인에 못지않게 좋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있어서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레이크 포레스트의 그 입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도에서는 이제 뭐 LA 바로 옆이라 좀 작게 나타나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LA가 여기에 있고 LA를 뭐 저희로 얘기하면 이제 서울로 저희가 가정을 한다 그러면 레이크 포레스트는 한 뭐 평택, 안성 이 정도 위치상으로는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저희 나라로 굳이 따지자 그러면 동탄, 화성 뭐 기업도 많이 있고 또 살기 좋은 그런 도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면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1시간 20분 정도 애나임 지나고 얼바인 지나서 바로 있는 지역이 레이크 포레스트입니다. 또 레이크 포레스트는 어디에 있냐면은 샌디에고 가는 길목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크 포레스트에서는 레이크 포레스트 자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LA나 샌디에고로 출근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얼바인 지역으로 또 출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레이크 포레스트 자체에서도 일자리가 소요가 되지만 LA나 얼바인이나 샌디에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대부분의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자리나 일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시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오늘 소개드릴 매물 같은 경우는 호숫가를 끼고 있는 그런 집입니다. 여기가 뭐 전체가 지금 호수로 돼 있고 이 호수에 위치한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호수에 위치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배입니다. 배. 각 집마다 또 배를 하나씩 놓고요. 자기들 그 배를 소유해서 여기를 이제 뱃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생각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은
항상 뭐 어디 놀러를 가고 여행을 가고 뭐 어디 가서 뭐 배도 타고 이러는데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굳이 뭐 여행을 가실 필요 없고 내 집이 그냥 별장 같다고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로 얘기하면 마트입니다. 마트가 굉장히 큰 쇼핑센터가 옆에 있어서 바로 걸어서도 가실 수 있는 그런 또 편리성이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큰 길들이 있어서 어떤 그 직장을 가실 때도 굉장히 좀 편리한 그런 접근성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집들이 전부 다 이제 요 단지 내에 껴 있는 집들이고요. 여기 보면 여기도 또 마찬가지 쇼핑센터고 있고 그래서 이 지역 자체는 굉장히 접근성, 그 다음에 어떤 생활의 편리성, 그 다음에 어떤 그 삶의 어떤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그런 지역에 위치한 그런 그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내가 어떤 지역에 사는데 안심하고 살 수 있느냐 치안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지난주에 한번 제가 소개를 드렸던 LA 같은 경우는 붉은색 표시된 부분이 많은데 그 붉은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 거는 범죄율이 좀 높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지역은 보시다시피 그 붉은색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조금 이제 뭐 그 공원이 있다 보니까 좀 어떤 치안이 상당히 좀 부족한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하얗습니다. 그래서 치안상으로도 어떤 굉장히 안전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또 생각하시는 게 학군입니다. 학군인데 학군은 학교도 우수해야 되지만 그 집에서 얼마큼 학교를 걸어가는 시간이 얼마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위에 학교가 많으면 선택이 많고 그 선택이 많다는 거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아이들이 학교를 멀리 가지도 않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이제 K10이라고 쓴 거는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학년, 8학년까지 중학교라는 거고요. PK에서 8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갈 수 있는 지역. 그래서 주위에 보시면 뭐 학교가 굉장히 둘러싸여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삶의 질, 그다음에 접근성, 편의성과 더불어서 학교의 접근성이라는 면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유리한 그런 동네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이 동네 학군들이 과연 우수하냐 그렇게 이제 물으시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 말씀드렸듯이 뭐 고등학교 졸업률에서도 나타나지만 학생들이 우선 학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전체가 얼바인에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우수한 학군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시면은 건물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또 한번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건물을 보시게 되면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호숫가입니다. 호숫가에 이제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집들이 있고 여기에 보면 그 썬덱 같은 게 있어서 저희가 말 그대로 뭐 굳이 여행을 가시면 다낭이나 이런 지역을 가실 필요 없이 이 안에서 다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차를 놓으시고 내가 불편하면 뒤에 나오셔서 그 바로 뒷마당에 나오시면 그 호수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안락하게 생활하시면서 내가 굳이 여행을 안 가고 이 집 안에서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삶의 어떤 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집들의 모습들을 찍은 사진들인데요. 안에는 이제 굉장히 그 새롭게 럭셔리하게 좀 져놨고 여기는 뭐 나무 같은 거로 이제 욕조를 만들어 놨고요. 안에도 또 나무가 깔려 있고 말씀드렸듯이 요게 이제 뒷마당에서 본 그 호숫가입니다. 그래서 뭐 뒷마당에서 호수가 보일 정도의 집이면 굉장히 좀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팎이 굉장히 좀 깨끗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문을 열어놓으면 굉장히 밝아서 또 침실에서도 밖을 볼 수 있는 뭐 말씀을 굳이 드리고자 한다면 집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떤 별장 같은 분위기의 그런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역 치안도 굉장히 좋고 학군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이 건물 투자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말씀드렸듯이 이제 호숫가에 위치해서 뭐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콘도 스타일 주택에서 뭐 마당 관리라는 이런 게 굳이 필요 없어서 그리고 그 안에 뭐 수영장이라는 이런 게 다 그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삶이 편합니다. 관리하기도 편하다는 게 두 번째 장점이고요. 세 번째는 말 그대로 뭐 별장용으로 쓰셔도 집 자체가 별장용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하신 그런 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개인이 머무는 집뿐만 아니라 별장으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투자 금액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투자 금액은 69만 8천 달러고요. 월 임대료는 한 3,000불 정도 예상이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대부분 4% 내지 5%인데 그런 면에서 좀 무수한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실제로 69만 8천 불을 내가 투자를 해야 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50% 융자가 되기 때문에 뭐 융자를 하신다 그러면 한 35만 불 정도면 35만 불 정도의 투자만 있으시면 이 집을 구입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총 69만 8천 달러 중에서 융자를 받아서 35만 불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소개되는 해외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투자 계획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바로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유료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대표님, 오늘도 미국에 대한 자세한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투자 참고 자료일 뿐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